6단계 선택이라는 큰 흐름. 당신이 흐름을 따라 움직일 때 세상은 당신을 맞아들인다. 예감이나 예견, 직관, 통찰, 발견, 또 예술의 걸작 등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사람의 마인드가, 이성이, 정신이, 마음이 정말로 뭔가를 발명하고 창조하는 것일까? 선택의 큰 흐름이란 마인드를 위한 호사한 선물인데, 하지만 이런 사실을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 전조, 징조, 징후, 조짐이란 다 무엇이며 왜 작동하는가? 정보 마당 혹은 정보 필드. 선택의 공간이란 정보 마당 혹은 에너지 매트릭스이며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의 형판이자 거푸집이다. 매트릭스의 특정 영역에 맞추어진 에너지가 그 영역을 집중적으로 비출 때 이 거푸집이 물질적 형태로 구현된다. 여기서 이런 물음이 생긴다. 정보가 구현되지 않은 형태로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식은 선택의 공간에서 정보를 읽을 수 없다. 그 대신 잠재의식이 정보마당에 곧장 들어간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예감이며 예측, 직관, 발견, 그리고 예술의 걸작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여 폐에 공기를 더 많이 집어넣으시라. 정보는 외부 데이터의 해석으로서 바깥 세계로부터 의식으로 들어오거나 직관적 수준에서 잠재의식으로부터 의식으로 들어온다. 정보마당에 기록된 데이터는 간단히 말해 순수한 형태의 진실 혹은 진리이다. 달리 말하자면 해석되지 않고 가공되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이다. 진리가 마인드라는 필터를 통과할 때 해석으로 바뀐다. 즉 지식이 된다. 모든 생물은 진리를 나름의 해석으로 받아들인다. 닭은 세상을 인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고 이해한다. 하기야 사람들조차 똑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보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식이란 사실 진리가 다소 왜곡된 형태이다. 정보마당 혹은 정보 필드의 데이터는 복잡한 에너지 구조의 형태로 나타난다. 일정한 법칙에 따라 물질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이 거기 정보마당에 기록되어 있다. 정보마당의 이 데이터는 먼저 잠재의식 혹은 영혼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의식 혹은 마인드가 언어나 상징을 이용한 묘사로 옮긴다. 그리하여 발견이 나오거나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데, 즉 음악이나 예술 작품처럼 사람이 직접 보거나 알 수 없었던 것이 그렇게 하여 나온다. 직관적 지식과 예감도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에 어쩌면 당신은 충격을 받고 믿으려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뭐야, 그렇다면 마인드는, 이성은, 지능은
새로운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며 정보마당에서 데이터를 얻어오는 것일 뿐이라는 소리야? 꼭 그런 건 아니다. 마인드는, 이성이나 지능은 알고 있는 대상들과 논리적인 구조를 이용하여 새로운 대상을 만들거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달리 말해, 마인드는 오래된 큐브들을 가지고 새 집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 즉 기왕의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을 얻어내지는 못한다. 만들지는 못한다. 과학에서 근본적인 발견은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통찰력으로 그 어디선가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 나온다. 천재적인 발명 역시 마찬가지다. 좋은 음악은 음정을 골라서 엮어내는 게 아니라 마치 저절로 나오는 듯하다. 예술의 걸작들은 전문적인 기법을 발휘하여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영감에 의해 탄생한다. 완벽한 기법으로 그린 그림이 꼭 걸작이 되지는 않는다. 그 그림을 걸작으로 만드는 것은 눈부신 기량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이다. 심금을 건드리는 시간은 적절한 운율을 솜씨 좋게 배열하여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울려나온다. 영감과 통찰력을 근간으로 하는 창의성은 모두 마인드와 이성이나 지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마인드는 나중에 가서야 그런 창의성의 산물을 자기 속성으로 만들 뿐이다. 예를 들어 마인드는 기존의 걸작품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는 못한다. 마인드는 정보마당에서 잠재의식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에 상징적인 해석을 입힌다. 달리 말해 그림이나 멜로디, 시가, 공식, 도식 등등의 형태로 포장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이 정보마당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런 접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목격할 수만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투시력 혹은 천리안, 즉 과거에 일어났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투시력 소유자의 시야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현상의 메커니즘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며 그저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공표하고 만다. 기초과학의 진자들은 자기네 무기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까닭에 그런 현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는 없으며 그래서 그냥 손을 내젓고 말아서는 안 된다. 정보마당의 사건을 그것이 물질적으로 구현된 세계에서 마치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명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선택의 공간에서 구현된 영역들에 정확하게 조정되는 맞추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실종자의 구역에 맞추기 위해 투시력 소유자는 실종자의 사진을 보거나 소유물을 만져야 한다. 그런 투시력을 때때로 경찰 수사에서 이용하기도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실수가 생기기도 한다. 그런 오류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투시력 소유자가 구현되지 않았거나 않을 구역에 조정될 때 실수가 나온다. 여러 구역은, 섹터들은
그 상대적인 거리에 따라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에서 크고 작게 다를 수 있는데 말이다. 두 번째 이유는 데이터의 해석에 있다. 예를 들어 고대의 예언자와 선견자들은 미래의 낯선 장면을 관찰하면서 자기네 지식 수준이나 세계관에 걸맞게 그 장면을 나름대로 해석했다. 이 때문에 부정확한 예언이 종종 나오는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당신이 선택할 일이다. 다만 명심할 것이 트랜서핑은 세상 여러 법칙을 이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일 뿐이지 이 세상의 구조에 대한 설명과 묘사가 아니라는 점. 또한 트랜서핑은 진리의 비문이 적힌 화강암 기념물도 아니다. 진리는 당신이 아시다시피 항상 어딘가 가까이에 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인드로서 이성이나 지능으로서 모든 것을 새롭게 종합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하나의 설정이나 모델일 뿐이다. 그 모델에 우리가 그저 오래전부터 익숙해졌고 우리한테 편한 것일 뿐이다. 이 익숙한 인생 도식이 모델이 트랜서핑이라는 모델만큼이나 증명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 이런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는 우리한테 원칙적으로 썩 중요하지 않다. 선택의 공간에 있는 데이터가 여러 암시나 비전, 통찰, 표식의 형태로 어떻게든 우리에게 도달한다는 건 사실이며 그 의미를 우리가 가능한 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